자, 드디어 제 7강 이제 실전편에 들어왔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제 1강서부터 6강까지는 기획하는 단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으신 학생들이 있을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로드맵을 정확하게 지금 계획이 되고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가 중요하냐? 생활기록부를 갖고 이제 재학생들은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은 이제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 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재학생들은 생활기록부를 갖고 어떻게 로드맵에서 만든 구성을 갖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전공 역량을 만들어 가냐. 이제 이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규정에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실천, 학생부 종합전형 생활기록부 2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계부를 갖고 지금 공부를 하는데 생계부를 모르면 안 돼요. 생계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도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좀 보시면 생활기록부라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생활기록부를 다 띄워놓고 앞으로 와서 보십시오. 그러면 졸업대장 번호,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 성명, 또 여러분들의 이제 번호 1학년, 2학년, 3학년, 인적사항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뭐 개인 정보들이 있죠. 학적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지금 졸업을 했는지 특기사항이 있고요. 출결사항이 있죠. 수업 일수 1학년, 2학년, 3학년 뭐 특기사항에 여러분들 특별한 어떤 이상이 없던 학생들은 개근이라고 적혀 있을 거고요. 수상 경력, 교내상, 수상명, 등급, 수상연월일, 수요기간, 참가 대상 여러분들 몇 학년 때 했는가. 그 다음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인데 뭐 일반고 학생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겠고 또 이제 뭐 특수목적 고등학교라든가 또 각 분야의 고등학교가 있다면 우선 이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당 사항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진로 희망 사항.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 진로 희망 사항에서 여러분들의 전공 역량과 밀접하게 관련이 좀 돼야 되는데 제가 앞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진로 사항이 하나로 일관되게만 그렇게 구성이 돼야 여러분들 뭐 합격하는 좋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진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진로 희망 사항이 바뀔 수는 있는데 그 바뀌는 진로 사항, 희망 사항이 연관성을 있어야겠다. 이렇게 창의적 체험 활동 있죠. 그래서 이제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등등. 그다음에 여러분들 교과 학습 및 발달 사항, 내신 사항이고 독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동 특점 및 종합 의견이 있는데 앞으로 만약 추천서가 없어진다면 선생님들의 추천서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까요? 본인의 유일하고 진실한 스토리텔링을 구체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잔치로서 하나하나 풀 수 있는 것이 생활기록부입니다. 그 생활기록부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있는 것이 바로 학교 생활기록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형 명칭이 바뀌고 나서 재학생들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바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점화. 그동안은 입학사정관제 때에는 재학생들도 포트폴리오와 증빙서를 받았어요. 이게 참 어폐가 있는 게 생계부로 모든 거를 다 증명해야만 하는 학생, 지금의 여러분들이죠. 생계부에서 밖으로 벗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생계부를 그만큼 잘 기록을 해야 되죠. 근데 만약 이 기록할 때 내가 내신이 낮아서 내가 한 것들이 잘 기록이 안 된다는 거. 학교에서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고는 싶은데 내가 내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선생님들이 한 거를 기록을 잘 안 시켜준다거나 방법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수상 같은 것들도 학교에서 20% 내의 학생들만 수상을 주는 건데 그 20% 안에 못 든다던가 그러니까 생계부로서 모든 것을 다 써야 되는 이런 지금의 시점에서는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의 관계나 또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본인이 한 것들을 잘 얘기를 해서 풀어갈 수 있는가. 반면에 입학사정관제처럼 재학생들에게 증명서류와 포트폴리오를 받는다고 하면 생계부에 다 기록이 안 돼도 그 외의 것들을 증빙서류와 포트폴리오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이제 각자의 어떤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종합전형만의 어떤 장단점이 있었던 거고 조금 더 폭넓게
어떤 학교 외적인 거라든가 자기의 꿈과 희망을 위한 노력적인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폭넓게 보여줄 수 있었던 거는 예전에 입학사관제였고, 지금은 그게 완전히 학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학교 내에서 폭넓은 어떤 프로젝트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그래서 그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의 생계부가 중요해진 만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학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내신 성적 1등급 정도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모든 학생부 종합전형 프로그램을 모든 학생들한테 다 공개를 해서 학생 하나하나의 어떤 잠재력과 미래 가치를 올리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사실상 학교 여건이 그렇지가 못하죠. 교과적인 부분도 있고 그 많은 학생들을 다 일일이 그렇게 선생님들이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개발하고 잠재 역량을 충분히 개발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뒤에조차가 닫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결국 나는 누가 지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지. 그래서 방법을 모색해서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세요. 저 권현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그 순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명칭이 바뀌고 나서 현재 대학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포트폴리오와 증빙서를 받고 있지 않지. 단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한테는 받고 있어요. 왜?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은 생활기록부가 없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자신의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를 해나가야 할까? 여기서부터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게임입니다. 들어갈게요. 자, 2017학년도, 2018학년도 개편된 학생부 종합전형 생활기록부 작성 방법. 학생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올바르게 작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어떤 관점으로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부를 작성하길 원하는지 학생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야 본인이 해온 것이 선생님들한테 그대로 적용돼서 선생님들이 올려준다고. 만약 관점에서 벗어나는 걸 자꾸 해봤자 선생님들이 안 올려줘요. 그러면 다 그건 파기되고 마는. 자, 2016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입니다. 2017학년도니까, 그치? 2018학년도까지. 학생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정보 탐색활동, 봉사활동 등 실적만을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예전에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냥 실적만 쫙 나열하는데 이제는 포트폴리오가 없어졌으니까 학생들의. 그러면 그 실적 나열뿐만이 아니라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입학사관관들이 알아야 되니까 선생님들은 꿈각기 탐색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잘 그려지고 충실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나열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가 설명 정도가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굉장히 많은 글자를 쓸 수는 없고, 학생부 종합전형 생활기록부의 어떤 성격상 이게 또 어폐가 좀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 다 꿈과 희망의 탐색 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잘 그려나갈 수가 있는가. 또 개개인 담임 교사, 어떤 교과목 교사의 어떤 열정과 어떤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지도 평가, 어떤 지도적인 어떤 부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2016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어떤 단순 나열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이 결정하는 걸 이제 열심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생계부에 채워나가기 위해서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어떤 의미는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정립을 안 하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그 많은 자료를 보고 의미까지 정립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안 되고 또 그만한 어떤 여건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정립해 놓고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왜 했는지, 이거 했을 때 여러분 느낀 게 무엇이었는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여러분들이 선생님들한테 말씀해 드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으로선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가 누수가 안 나는 방향이죠. 자, 학교 교육계 이외의 체험활동은 교육 관련 기관, 교육부 및 직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행사, 청소년 단체 활동,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봉사활동 등은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서는 기재 가능합니다. 수상 실적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문의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수상이 굉장히 문의가, 왜냐하면 수상의 내용들이 전공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수상 실적을 자소서에는 적을 수가 없어. 지금 현재 2017학년도 지금 현 시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바꿔지면 계속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지금은 그래. 근데 생활기록부에 넣을 수가 있어. 왜? 어떤 무슨 사교육기관에서 하는 캠프 돈을 주고 가서 타오는 그런 상장이 아니라 정말로 교육부 및 직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나라에서 인정하고 주최하는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여러분들의 전공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는 대회는 학교장이 승인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가서 상 타올 수 있어요. 생계부에 적을 수 있어요. 자소서에는 못 적지만 생계부에는 적을 수 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돼? 여러분들 절대로 순진한 생각하고 있으면 떨어집니다. 자, 학교에서 하는 것만 지금 하는 거니까 학교에서 하는 걸 찾아서 해야 돼. 물론 좋지. 근데 문제는 내 전공 역량과 이 전공 역량을 극화시키로 보여줄 수 있는 수상 대회가 그렇게 딱 매치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학교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자사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특목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우세한 대학은 일반고보다는 자사고와 특목고다. 왜 우세할까? 그들은 그만큼 여러분들보다 일반고 학생들보다 어떻게 많이 시키니까. 아까 선생님이 전전 강의에서도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계획하는 거 중요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 doing, 행하는 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많이 시키니까. 그리고 학교장에 인정한 거에 따라서 기재가 가능하잖아. 어떤 학교는 그 인정의 범위를 좀 더 넓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학교는 그 인정의 범위가 좁을 것이고 그러면 가장 피 보는 건 누구냐? 바로 우리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선생님은 학생 입장에 생각하니까. 왜? 나는 의대를 가야 돼. 나는 문화 콘텐츠를 해야 돼. 난 역사학과를 가야 돼. 등등등. 우리 학교에 내가 원하는 전공 역량에 맞는 동아리가 존재하면 좋아요. 혹은 내가 그 동아리를 의장으로서 만들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과연 내 전공 역량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 대회가 있으면 좋아요. 그 대회가 있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전공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아요. 우리 학교에 그런 대회가 없다면.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연합동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캠퍼스의 어떤 낭만을 누리셔야 되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들 요 고생의 시절이 좀 끝나면 여러분들 대학 다 가실 건데, 그죠? 연합동아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연합적으로 뭉치는 그런 동아리가 있듯이 학교에서 인정한 동아리, 우리 학교는 없지만 제 학교는 있어. 그 어떤 그 대학에서의 교체 학점이 인정이 되듯이 학교에서 정식으로 승인한 동아리를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학교 내 동아리가 아니라 뭐 시청이면 시청, 교육청이면 교육청, 어떤 그런 그 동아리를 지원하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본인 스스로의 아이템이 당선이 돼서 전체 뭐 경기도면 경기도에 그 동아리 이끌거나 아니면 동아리를 전국 단위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력하고 준비하는 학생들이면 그런 부분들까지 다 세밀하게 알아보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수상경력 훈련체 구조 보면 재학생 중 학생이 교내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 수상 영원일, 수여 기간명, 참가 대상, 참가 인형을 입력하고 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러 번 수상했을 경우에 이제는 최고 수준의 수상 경력만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꾸 중첩되어 있는 거 있죠. 뭐 봉사상, 1학년 때 2학년, 3학년 자꾸만 중첩했는데 그게 의미가 그게 크게 변화가 없다면 최고 마지막에 가장 큰 의미의 상만 입력한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어떤 그 수적으로 많이 부풀려서 써서 많이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계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대학의 입학사항관들도 교내 수상 경력에 그렇게 100% 신뢰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학교장이 인정한 대회에 나가 상을 타는 것은 수많은 경쟁력을 뚫고 나가서 본인 실력으로 타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학교라고 해서 본인 실력으로 타지 않는다는 게 아니지만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을 대학을 많이 보내야 할 어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 또는 그렇게 의미가 좀 적은 그런 상들을 자꾸 남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교내상으로만 국한이 돼버리면 입학사항관들이나 교수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 참가 대상에 대한 규정, 수행명, 시행월, 참가 대상, 수상 비율, 담당 부서 공개 방식, 독후감 쓰기 대회, 4월 정규생 중 참가자 20%만 수상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참가 인원의 입력 기준은 대회인 경우 참가 인원의 기준으로, 포상 대상자로 추천인 경우 추천인 기준으로 입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은 이제 진로 희망 사항입니다. 진로 지도의 목표는 자기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진취적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게 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의 목표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교육부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진로지도에 임하는 교사는 인간의 희망과 꿈이 성장 과정에 따라서 변하고 직업의 종류 또한 다양화,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으므로 직업의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진로 희망에 자신의 특성, 적성, 인성, 지능 등을 이해하고 주위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고등학교에 내려온 가이드라인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손을 얹고 우리 학교는 얼마나 가이드라인대로 잘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학교는 저런 거하고 좀 무관한 학교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시작한 지가 10년, 11년 차가 됐는데 입학사정관제부터 이제 학생들을 지도를 했는데 그와 동시에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와 학생부 입학사정관제부터 꾸준하게 선생님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은 그 학교가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 명문학교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학교는 진로지도의 어떤 희망사항에서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파악해서 내 꿈과 희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나.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학교만 탓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자꾸만 지금 1학년, 2학년 끝나면 바로 3학년입니다. 생활기록부는 한 번 작성이 되면 다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럼 법으로 고칠 수 없게 놨습니다. 결국 불이익은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만 이렇게 안 된다면 본인 스스로가 찾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목표와 희망을 찾아야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뭘 한다고 선생님이 전전 강의에서 얘기했죠. 어떻게? 기획 단계에서 여러분들의 유일한 이야기를 찾아서 여러분들만의 학생부 종합전형 지도의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키는 어디에 있다? 바로 여러분들한테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은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 이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이 가장 이제 중요한데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전공 역량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입학사항관들 눈에 걸리는 건데, 들어오는 건데,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황술 연재 13호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1.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한다. 뭐라고?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에서 뭐라고?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 보이는 사항 등 입력하래요. 근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입력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다 대동소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특목고도 가보고 전국에 있는 자사고도 가보고 일반고도 가보잖아요. 근데 자사고 특목고도 여러 개 시켜요. 그래서 자사고 특목고가 일반고보다 나은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사고용 스펙이고 특목고용 스펙인지를 금방 알겠어. 좀만 보면. 자사고용 스펙, 자사고용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은 자사고끼리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사고용이구나. 그나마 일반고보다는 한 개 있으니까 낫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자기만의 유일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그 다음에 본인만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생활기록부를 보는 순간에 느낌이, 아, 이거는 자사고용이다. 자사고 학생이다. 아, 이거는 특목고 학생이구나. 이게 벌써 정해진다면 신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 다 잘해서 소위 말하는 1등급이고 어느 정도 생계부도 잘 만든 이런 학생들은
해놓은 게 있으니까 등급수가 좋으니까 대학을 가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건 지금 1등급 학생을 지금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이 강의의 어떤 목표는 3, 4, 5등급의 전해신 학생들을 비교과를 완벽하게 준비를 시켜서 서울권 대학에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권현 선생님이 제가 한 게 바로 그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기만의 독창적인 걸 찾아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학교 생활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내가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워서 이겨서 내 목표로 관철이라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 못 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학 못 가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이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만 입력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다 입력할 게 없다. 웬만한 학교에서는. 그죠? 제1항에 진로활동 특기사항에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항과 각종 진로 검사 및 진로 상담 결과 관심 분야 및 진로 희망 사항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 내용 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교육부에서 가이드를 제시하는 건 뭐냐면 교사가 학생하고 일일이 유착관계를 잘 유지를 해서 학생과 대화도 많이 하고 학생과 면담도 많이 하고 학생이 원할 때는 어떤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팁도 줘가면서 그렇게 이끌고 오라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젊은 정말 열정 있는 선생님들 몇 명이서 그게 이끌어요. 학교 일반고에서도 전혀 그런 학교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교의 도움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결국은 그렇게 노력한 결과만큼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에 대학에 진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제1항의 동아리 활동 중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의 실적은 활동 인정기간 동안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 동아리 활동란의 클럽명, 활동 시간, 팀에서의 역할, 포지션, 대회 출전 경력 등을 입력하되 활동 시간은 동아리 활동 이수 시간에 합산한다. 그러니까 조목조목 네가 거기서 뭘 했는지를 그렇게 써 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회장이 중요하고 부회장이 중요하고 뭐 동아리 회장과 부회장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했을 때 뭐 이제 회장과 부회장이 아니고 임원도 아니고 이제 보통 평 동아리 회원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기획 단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7대 창제활동 영역을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고 뭘 써날지를 계획하지 않고선 기획하지 않고서는 손발이 다 안 맞는 거야. 아무런 기획 없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노드맵이라는 걸 짜서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노드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노드맵을 잘 짜는 거 못 짜는 게 80, 90% 이미 합격이 되고 안 되는 결정이 난다고. 그래서 계획을 하고 이 영역별로 어떻게 갈지를 이미 다 정해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력이 너무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다음이요. 제1항의 동아리 활동 중 청소년 단체 활동의 실적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 단체 활동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교 교육 이외의 청소년 단체 활동으로 구분하여 동아리란에 특기사항이 입력한다. 결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게 중요하고 승인 받지 않은 거는 입력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창의적 체험 활동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 신장하고 자율적인 생활 자세를 기르며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눔과 줄치고 배려, 이거 중요하죠? 나눔과 배려,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교양을 갖춰야 할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자질함량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지식과 인성이 겸비된 균형 있는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7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교육부에서는 가이드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들을 적절하게 7대 영역란에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세부활동 내용을 보죠. 자율활동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적응활동, 자치활동, 행사활동, 창의적 특색활동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부에서 가이드를 제시한 게 뭐냐면 적응활동은 입학, 진학, 전학, 기본생활습관 형성, 축하, 친목, 사제 동행. 보통 심리학과 가는 학생들이 이제 사제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그 또래 상담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요. 학습, 건강, 성격, 교우 등의 상담 활동 등을 적응활동으로 내세우고 있고 요 항목에 적응활동의 본인의
어떤 자율활동을 통해서 적응활동 분야에 본인의 전공 역량을 늘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넣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자치활동, 학습회, 학생회의 협의활동, 모의의회, 토론회, 자치법정 등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뭐 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나 법학과가 많이 없어지긴 해, 노스쿨 때문에. 근데 이제 법학과가 존재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거 이제 갈 학생들은 학급회, 학생회, 협의활동, 모의회의, 토론회, 이 모의회가 이제 그 대학마다 유엔 모의법정하고 많이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정치 외교학과 갈 학생들한테는 좋은 소스가 되는 거지. 자치법정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자율활동 속에서 자치활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를 할 학생들이면 여기서 이제 찾아서 하면 되고. 행사활동, 시업시, 입학식, 졸업식, 종업식, 전시회, 발표회, 학예회, 경연대회. 경영대회 중요하다. 학생 건강체력평가, 체육대, 수련활동, 현장학습, 수학여행, 문화답사 같은 것들, 역사학과 가는 학생들, 그 다음에 술로, 국토술래 같은 걸 통해서 자율활동을 통해 자기 전공 역량을 만들 수 있겠지. 창의적 특색활동, 학생, 학급, 학년, 학교, 지역 특색활동. 이게 그 막걸리 그 양주당에서 막걸리 만드는 봉사활동 했던 학생이 그 지역이 그런 봉사활동 특색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 봉사활동을 한 거였고요. 전전 수업 시간에 이제 그 경영학과 간 학생 제가 사례로 설명해 드린 게 학교 전통 수립 계승 활동 등이 있습니다. 자율활동은 지금 요 정도의 활동들로 나눠지고 요 세부 활동도 이렇게 나눠진다. 물론 조금 더 가이드를 좀 세밀하게 들어가면 몇몇 활동들이 더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자율활동 설명하고 진로활동 설명하고 이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동아리 활동, 특히나 이제 동아리 활동 중요합니다. 리더십도 보여줄 수 있고, 전공 역량도 보여줄 수 있고, 실적도 낼 수 있는 게 이제 수상 실적과 밀접한 게 동아리 활동이기 때문에. 학술 활동, 외국어 회화, 과학 탐구, 사회조사, 컴퓨터, 인터넷, 신문 활동, 발명, 다문화 탐구. 자사고에서 잘 하는 것들. 그렇죠? 학술 활동. 근데 이제 몸으로 행동하는 스펙이냐, 아니면 학술형 스펙이냐, 아니면 행동형 스펙이냐 제가 이렇게 나누는데, 자사고의 스펙을 분석을 해보면 7, 80%가 학술형 스펙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는 학술형 50에 몸으로 뛰는 행동형 50, 혹은 행동은 60, 70에 학술형 30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항관이 원하는 취지는 지금 뭐 대학에 오기 전에 아직 학생이 논문을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대학 와서 앞으로 공부할 학생을 뽑는 거지 갖춰져 있는 학생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수없이 몸으로 부딪혀서 경험을 많이 쌓는 걸 원합니다. 공부하는 것보다도. 이제 학술 활동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문화예술 활동, 문예, 창작, 회화, 조각, 서예, 전통예술, 현대예술, 성악, 기악, 뮤지컬, 오페라, 연극, 영화, 방송 등이 있고요. 자, 이제 요즘은 영화과도 영화 연출이고, 뭐 영화 실기에서 배우 이제 전공이나 연기자 전공은 이제 뭐 실기지만 영화 연출 전공은 입사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방법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실기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한데 사실은 영화 연출 전공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럼 방법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꾸준하게 고1 때부터 준비하면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학생기부의 내용들을 갖고 실기를 보지 않고 학종부를 통해서 영화 연출 전공으로 대학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참조하세요. 스포츠 활동, 구기, 육상, 수영, 체조, 배드민턴, 인라인 스케이트, 하이킹, 야영, 민속놀이, 씨름, 태권도, 태견, 무술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포츠 활동이라고 해서 꼭 내가 운동 쪽에 어떤 관련된 학과를 가겠다가 아니라 일반 뭐 경영학과를 가든 문화 콘텐츠 학과를 가든 철학과를 가든 심리학과를 가든 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또 본인의 어떤 리더십이나 강인한 어떤 튼튼한 어떤 건강 같은 것들이 어떤 요소들을 또 입학사항관들한테 어필하고 보여줄 수 있으니까. 실습 노작 활동, 요리, 수해, 꽃꽂이, 조경, 사육, 재배, 설계, 목공, 로봇 제작 등이 있어요. 이제 그 요리학과 가는 학생들 특히 중요하죠. 실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호텔 경영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니까. 청소년 단체 활동, 스카우트 연맹, 걸스카우트 연맹, 청소년 연맹, 청소년 적십자, 우주소년단, 해연소년단 등이 있고요.
이제 정치외교학과 가는 학생들 중에서 교내 어떤 리더십뿐만이 아니고 교외 리더십을 타고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들을 통해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중학교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과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방과 후 학교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 또래 조력 활동, 그래서 또래 상담, 조정 이런 것들도 특히나 심리학과 가는 학생들이 많이 하는 그런 창지 활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학술, 문화, 스포츠, 실습, 청소년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또래 조력 활동 등이 있고요. 봉사활동. 봉사활동이 교내 활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봉사활동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교육부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확하게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있고요. 자연보호 봉사활동도 있고요. 캠페인 활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진하게 학교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학교도 열심히 하고 그걸 더 심화시켜서 제가 학교장이 인정하는 활동들은 충분히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전공 역량의 심화를 위해서. 교내 활동은 학습 부진 친구, 장애인, 병약자, 다문화 가정 학생 돕기 등이 있고요.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복지시설, 공공시설, 병원 있죠? 근데 꼭 의대 가는 학생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봉사활동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농어촌 등에서 일손 돕기, 불우이웃 돕기, 고아원, 양로원, 군부대에서의 위문활동, 재구호, 국제협력과 난민구호 등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호활동, 깨끗한 환경 만들기, 자연보호, 식목활동, 저탄소 생활습관화, 공공시설물, 문화재 보호 등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한창 떠오르는 게 저탄소 생활습관화. 굉장히 많이 학생들이 요즘 하더라고. 캠페인 활동, 공공질서, 교통안전, 학교 주변 정화. 가장 제가 생기부 봐서 가장 조금 이건 아니다 싶은 게, 학교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주는 봉사 시간이 있죠. 학교 주변 정화, 환경 보존. 너가 정치학교 가기 위해서 보니까는 지금 학교 주변 정화로 뭐 20시간 받았고 환경 보존으로 지금 20시간 받아 40시간인데, 그럼 이게 네가 정치학과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줬고 어떤 발전된 사항을 줬니라고 물으면 말을 못해요. 왜? 학교에서 시킨 거니까. 근데 이건 맞아. 여러분들이 정치외교학과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영학과 가기 위해서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미를. 의미 없는 봉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가 없다면 그건 정말 어떻게 되냐? 입학사관관들한테 휴지 조각에 불과한 생계부가 되는 거예요. 의미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야기 선택이 중요하다고 전전 강의 시간에 입시 스토리텔링 설명하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진로활동, 자기이해활동, 자기이해 및 심성개발, 자기 정체성, 가치관 확립 활동, 각종 진로검사 등 이 진로검사 받는 것도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학교에서 받으라니까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걸로 더 확장이 돼야지, 여러분들의 의식이. 진로정보 탐색 활동, 학업정보 탐색, 입시정보 탐색, 학교정보 탐색, 학교 방문, 직업정보 탐색, 자격 및 면허제도 탐색, 직장 방문, 직업훈련, 취업 등. 보통 보면은 자기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어떤 현장에 방문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든가 어떤 강연을 듣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진로계획 활동, 학업 및 직업에 대한 진로 설계, 진로 지도 및 상담 활동 등. 진로체험 활동, 학업 및 직업세계 이해, 직업체험 활동 등등 많이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 근데 여기 있는 거를 갖고 본인이 이걸 통해서 창의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전공 역량을 만들어서 요 안에 국한시키는 전공 역량을 한 번 더 틀어서 창의적으로 수행을 해나가야 돼요. 그냥 순진하게 이거 있는 그대로만 한다고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주변 정화에서 40시간 받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건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니까. 가이드는 이렇고, 이 가이드를 갖고 창의적으로 대학에서 원하는 그 계획에 맞춰서, 대학에서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다시 한번 틀어서 창의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된다. 뭐를? 창의적 체험 활동을. 전공 역량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다음,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은 영역별 담임 교사와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 교사가 분담하여 평가하고, 평소의 활동 사항을 누가 기록한 자료. 누가 기록이라는 것은 누적된 자료죠. 에드팟 등을 통해서 원래 해야 되는데, 그 에드팟을 올리는 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보편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에드팟에 대한 얘기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어차피 다 전산 자료로 올라가니까 활동 실적, 진로의 정보, 행동의 변화, 특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특기사항량의 학급 담임 교사나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 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강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 이제 본 게임 들어간 거지.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틀만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강에서는 뭐가 나오냐? 이거를 이제 하나씩 쪼갭니다. 쪼개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도 좀 잘 보시고요. 제가 교재 설명은 좀 건너뛰었는데 교재도 잘 보세요. 자, 다음 8강서부터는 독서활동 사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제시한 2017학년도, 2018학년도에 대한 학생부 생활기록부 작성 요령이 의미하는 것들 제가 학생의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서 예습해 보시고 해석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결국은 입시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생 입장에서 학생이 정말 성공하는 입시에 가기 위해서는 해석이 중요하고요. 관점들을. 그 다음에 9강에서는 이제 하나씩 나눕니다. 그래서 장래희망, 진로활동 영역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고, 공부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그 활동사항은 이랬고, 올바른 방법은 무엇이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진로활동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영역 활동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학과별 전공 역량에 맞는 봉사활동 나오고, 계속 이제 창제활동에 대해서 끝까지 7가지, 8가지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동안 계속 이제 6강까지는 준비하는 과정이었으니까, 권현 선생님 굉장히 이야기에 치중한다. 본인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굉장히 만드는 방법에 치중한다 할 만큼 정말 무의식적으로 세뇌가 될 만큼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고, 중요하니까, 로드맵이. 이제는 이번 강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실천, 생계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첫 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항목별로 더하고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과,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승자가 되길 기원하며 저는 다음 강의 때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